우리 원가관리계 입문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들은 입문과정이 뭐 많지는 않을 거죠, 원가관리계가.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꼭 해야 되는 내용들 또는 어떤 수학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해봤고요. 차이조사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잠깐 보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공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조사할까 말까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아까 했던 성과표를 작성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로축은 상황, 그렇게 해서 공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공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공정에 정말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이거를 조사를 할까 조사를 하지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황이고 내가 선택하는 건 이거죠. 먼저 보시면 공정의 책임이다. 불리한 재료원가 능률 차이가 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뭐가 돼요? 차이를 조사할 건지 결정하러 간다 돼 있고, 공정의 통제가 안 되고 수정도 안 된 경우에는 비용이 2만 원이고 조사 비용은 2천 원이다. 만약을 조사하여 공정이 통제되지 않고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한 비용은 3천 원, 기간 동안에 있어서 비용 4천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숫자를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조사를 할 경우는요. 항상 얼마예요? 항상 2천 원에 있어서의 비용이 항상 발생해요. 여기 나와 있죠? 항상 2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내가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없으면 돼요. 문제가 있었으면 추가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3천 원과 4천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공장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조사하지 않았을 때는 발생한 비용은 0이고, 가장 큰 문제는 조사하지 않았는데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요. 공장 문 닫아야 되겠어. 비용이 큰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표를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 공정이 통제되지 않을 확률이 30%, 여기요. 문제가 있을 확률이 30%, 문제가 없을 확률이 70%면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는 기대되는 어떠한 비용이에요. 비용 어렵지 않습니다. 70%의 확률로는 내가 2천 원의 비용이, 그 다음 30%의 확률로는 9천 원의 비용이, 그 다음 마찬가지 70%의 확률은 빵, 그 다음 30% 확률은 2만 원. 그러면 둘 중에 큰 걸 선택해요? 작은 걸 선택해요? 지금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값이 가장 작은 걸 선택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이것도 성과표와 관련되는 하나의 문제 케이스라 보시면 되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바로 요 문제 풀이하는 틀을 몰랐을 때고, 요 틀만 알고 있으면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라는 걸 잠깐 볼 텐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쉽게 나와요. 하지만 강의 자체는 혹시 모르니까 더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불확실을 갖는 하나의 독립변수, 판매량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고정원가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확률 변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 변수의 확률 분포를 미리 추정해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정식 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냥 읽어만 봐도 좀 어렵죠? 보면 영업이익이에요. 약자로 잠깐 볼게요. 저는 약자가 편한데 영업이익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원가예요. 다시 한번 판매량에다가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면 공원이익이었었고요. 여기는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볼 거는 불확실성. 고정원가와 단위당 공원이익이 일정하지만 바로 판매량이 불확실해요. 그러면 이익이 변동되겠죠. 따라서 우리 불확실하다. 어떤 변수가? 판매량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바뀔 거다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거를 직접 설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거를 재무관리에서 좀 공부하는데 회계사 시험에서 제가 그쪽을 강의하니까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좀 쓸모없는 것 같아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판매량이 기대되는 판매량이에요. 이건 아셔야 돼요.
판매량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영업이익으로 바뀌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Q가 주어졌을 때 영업이익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그죠? 자신감을 그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까 커피숍이요. 단위당 하나 팔 때마다 내가 1,500원 벌고 고정가는 한 달 임대료가 150만 원, 판매 가격 2,000원, 변동가 500원. 이때 만약에 판매량 2,000개를 판매했다면 나는 얼마 벌 수 있어요? 내가 영업이익 150만 원을 벌 수 있어요는 이미 배운 건데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요. 문제 내볼게요. 2,0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 있어요. 2,000개가 될 확률은 50%, 1,000개가 될 확률은 50%예요. 그러면 나는 몇 개를 기대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단위당 공원이익은 1,500원, 고정가 150만 원인데 이제 기대되는 판매량이에요. 제가 말로 했지만 어렵지 않아서 50%의 확률로는 1,000개가 판매될 것 같고 그리고 50%의 확률로는 2,000개가 판매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면 기대되는 판매량이에요. 몇 개가 판매될 것 같아요? 1,500개가 판매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500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영업을 계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래 거 계산하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표준편차 위험이거든요. 표준편차까지 하려면 분산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과정이라서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는 왜 이런 식이 나오는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공식이 여러 개 중에서 나온 거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 할 때 할 거고 우선 여기까지 시험에는 세무사 시험에는 우리 안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균일 분포. 셋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가장 최근에 나온 시험 균일 분포예요. 균일 분포 10년 내에 한두 번 나오나 마다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출제가 잘 안 되는데 정규 분포는 좀 어려워요. 대신요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네. 공부는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강의는 하죠. 회계사 시험에 나왔었는데 시험 범위 우리 원가관리 회계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정말 대학의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는 있으니까 공부는 하지만 출제는 안 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산확률 분포는 강의를 안 해도 학생들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하는 부분은 여기예요. 균일 분포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인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결국에는 할 게 없다. 첫 번째 이제 이산 확률 분포부터 같이 볼 텐데 용지는 뭐 다이나 공원이익이 100, 연간 고정호가가 9만 원. 그러니까 다이나 공원이익은 하나 팔 때마다 내가 100을 번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했으니까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그다음에 고정호가가 9만 원이에요. 판매량이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기대되는 판매량은 몇 개인가?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번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판매량이죠. 어떻게 산대요? 이게 이산 확률 분포인데요. 이산 확률 분포. 그러니까 800개가 판매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강의 안 할게요. 수학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안 하고 800개가 판매될 확률은 20%고 1000개가 판매될 수도 있대. 그러면 그 확률이 20% 또는 30% 확률로 1200개가 판매되고 20% 확률로 1500개가 판매돼요. 결국에는 확률을 더하면 항상 1인가요? 1이에요. 1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대되는 판매량은 이렇게 계산되죠. 20%의 확률로는 800개가 판매될 것 같고 그 다음 20% 확률로는 1000개가 판매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쭉쭉쭉 해서 결국에는 10%의 확률로는 1600개가 판매될 거예요. 1600개가 판매될 것 같아요.
한다면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를 기대되는 판매량이라고 불러요. 뭐 약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약자면 또 복잡하니까 expect 기대되는 Q 판매량. 그러면 연간 기대되는 영업이익 어떻게 산대요? 원래는 영업이익은 뭐 오늘 해서 다 암기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가 영업이익은 공원이익에서 고정가를 빼는 건데 이 공원이익은 수량에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우리 문제에서는 Q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은 100원 그다음 고정가가 9만 원이거든요. 9만 원 그냥 기대한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서 계산했던 이 숫자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GT나 메모리 기능 0.2 800 M 플러스 또는 0.29 800은 0.9 1000은 해서 GT 또는 메모리 기능 이용해서 메모리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시험 잘 안 나오고요. 나와도 학생들 어려워하지 않아요. 나 수학 못하는데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이겁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할 확률이요. 이거 잠깐 볼게요. 오늘 열심히 했으면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영업이익이 발생할 확률 정확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0 이상이 될 확률이에요. 그럴 확률이죠. 그럴 probability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는 확률.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돼. 어딜 봐야 되지 모른다면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예요. 이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출액에서 비용등가 빼면 공원이익, 공원이익에서 고정가 빼면 영업이익인데 이 공원이익은 판매 수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이야. 결국에는 영업이익은 공원이익인데요. Q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공원이익에서 고정가를 차감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0보다 커야 되겠다. 다시 한번 확률 Q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은 우리가 얼마라고 했었냐면 100원이고요. 그 다음 고정가는 9만 원이에요. 이게 0보다 클 확률. 따라서 이 확률은 Q 하고 9만 원 옮기고 100을 나눴더니 얼마보다 커야 되는 거죠? 여기는 900보다 클 확률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울 이산 확률 분포랑 관계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900보다 클 확률은 얼마예요? 이걸 보고 900보다 클 확률은 800은 900보다 크지 않아요. 따라서 800개면 손실 1000개, 1200개, 1600개까지 모두 다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 확률은 얼마를 더하는 거죠? 바로 0.2에다가 0.2에다가 0.3에다가 0.2에다가 0.1을 더한 얼마예요? 뭐야 0.1? 하나 빼야 되겠다. 하나 빼고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0.8이 돼야 되는데 숫자가 맞나? 0.8 그렇게 해서 0.8 80%의 확률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읽을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1300개 이하로 판매될 확률은 얼마예요? 1300개 이하로 판매될 확률은 1300 이하니까 이걸 다 더하면 돼요. 70%예요. 그래서 내가 수학 통계라는 거 뭔지 통계라는 게 잘 모르는데 확률을 보고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다예요. 이상 확률 분포는 2차에도 좀 언급은 되는데요. 제가 금방 했던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어요.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요. 됐지? 그 다음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자신감을 확 잃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다라는 거. 차이가 뭐냐면 우리 세 가지인데요. 다시 볼게요. 뭐 안 할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왜 해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할 때는, 통계를 할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이제 이산 확률 분포, 정규 분포, 균일 분포가 있잖아요. 이산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랑 균일 분포는 합쳐서 연속 확률 분포라 불러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와 크게는 연속 확률 분포로 쪼개고, 그다음 연속 확률 분포는 다시 한번 정규 분포와 그다음에 균일 분포로 쪼개는데요. 그 차이를 잠깐 보자면 이산과 연속의 차이 뭐냐면 연속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숫자에서 봤다면 800에서 1600까지요. 모든 판매량이 가능한 게 바로 연속 확률 분포예요. 하지만 이산 확률 분포는 800개, 1000개. 예를 들어서 850.2379 이런 숫자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800에서 1600까지의 모든 숫자가 가능해요. 연속 확률 분포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 오는데요. 9시부터 10시까지 지하철이 오는데 어때요? 그죠? 9시 땡, 9시 분 땡 이렇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9시에서 10시까지 모든 시간대가 가능하면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산 확률 분포는 특정한 값이 되겠고요. 특정한 값, 그다음에 정규 분포와 균일 분포는 모든 값이 가능하다.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겠지만 확률 변수와 관련해서 이산 확률 분포는 어떠한 특정한 값만 1800, 1600 이렇게 나오지만 정규 분포와 균일 분포는 모든 값, 구간 내에 모든 값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규 분포와 균일 분포 차이는, 정규 분포는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었죠. 그죠? 배웠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정상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만 소개하면 나의 수학 점수의 분포가 이렇게 돼요. 0에서 100점까지의 분포가 되겠고, 평균이거든요. 평균 80점이야. 그다음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러면 영어 점수도 있고 수학 점수도 있는데 이 모양이 틀려져요. 이런 모양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표준화해서요. 표준화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평균값을 0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값을 1로 만들어서 표준화하는 게 표준 정규 분포인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강의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은 인문 과정에서는 시험 범위는 맞긴 한데 시험에는 안 나온대. 너무 자신감을 잃지 말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확률 값이에요. 확률 값. 지금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와 균일 분포는 뭐냐면 정규 분포는 확률 값이 이게 아까 그 확률 값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률 값이에요. 하지만 균일 분포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확률 값이 동일하지 않고요. 균일 분포에서는 확률 값이 모두 동일해요. 동일하게 돼요. 확률 값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게 확률 값이에요. 그 확률 값이에요. 그런데 균일 분포에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과정은 따라서 이산 확률 분포는 인문 과정에서 정말 대충, 그죠? 조금 강의했는데 이걸로 끝났다. 벌써 끝났다. 그다음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왔대 이제까지. 그다음 균일 분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거는 오늘 강의 잠깐 하면 이해는 되고 대신 이거는 조금 응용돼서도 출제가 되니까 조금 내가 나중에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되겠다. 이산 확률 분포는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가 지금 정규 분포에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제외하고 이런 게 있어요. 왜 또 시험이 잘 안 나오냐면 그 보통 세무사 시험은 4월 달에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사 시험은 2월 달에 있어요.
회계사 시험 본 학생들이 세무사 시험 보나요? 봐요. 만약에 세무사가 먼저 있고 회계사가 나중에 있었다면 회계사 시험 안 봤을 거야. 학생들이 회계사 시험 본 학생들이 안 봤을 거야. 근데 세무사님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1차를 떨어지고 세무사 시험을 꽤 봐요. 옛날 제자들 중에서는 야, 너 회계사 한다면서 해야 되는데요. 몇 번 떨어지니까 그래도 부모님한테 뭔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합격을 해놔야지 뭔가 용돈을 계속 받고 공부할 수 있어서 뭐 한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도 조금 짧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회계사하고 세무사 가장 큰 차이는 회계사를 준비하다가 세무사를 하게 되면 그 재정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정학인데 이미 경제학 했어. 원래 제가 경제학과거든요. 경제학에서의 전공 과목이 수십 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재정학이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선택법 같은 경우는 회사법을 하면 돼요. 회계사는 상법만 있는데 상법에는 업무수표법과 회사법이 있거든요. 근데 회계사는 다 공부하는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회사법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뭐 2달 남아도요, 뭐 공부하는 지장이 없어서 공부를 많이. 근데 세무사를 준비하다가 회계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량이 한 최소 1.5배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아요. 특히 수학적인 게 많아요. 우리 그 회계사에서는 이건 수학도 아니야. 정말 좀 복잡해. 제가 강의하는 재무관리 이런 것도 보면은 너무 좀 복잡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회계사 시험에서는 아주 쉽게 다루고 공부를 다 했어. 회계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근데 요거로 시험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회계사 준비하다가 1차가 안 된 학생들이 4월 달에 시험 보면 그 학생들은 이거 맞겠지. 쉬우니까, 아주 쉬우니까. 재무관리에서 많이 했으니까요. 세무사만 한 학생들은 굳이 이걸 안 했으니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안 돼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거는 균일분포예요. 균등분포라고 불러요. 균등분포. 간단하게 균등분포를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도 나오고 과거에도 나오고. 그런데 잘 나오진 않아. 10년에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 출제는 잘 안 되지만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균일분포 제가 잠깐 설명 드려볼게요. 균일분포.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 금요일 날이라 기분 좋죠. 저는 계속 고민하는 게, 저는 강의를 오래 하니까 강의하면서도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티 안 나죠? 내일 애들하고 어딜 가야 될까? 어딜 가야 될까? 비가 안 온대요. 주말에 안 온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좀 한정적이에요. 얘가 좀 너무 어려가지고, 어린데 쌍둥이야.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데는 뭐 키즈 카페나 뭐 스타필드나 이런 데는 좀 가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분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할게요. 균일분포예요. 균일분포는 간단히 소개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오는데 지하철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 동네는 자주 안 오네. 딱 한 번 와요. 한 번 와요. 그런데 올 확률은 모르겠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 확률이 모두 다 동일해요. 그럼 문제, 예를 들어서 9시 1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올 확률은, 그러면 여기가 9시 10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9시 30분이에요. 그러면 전체 중에서 우리가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9시 1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올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전체 면적 중에서 빗금침 노란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데 뭐는 같아요? 확률 값은 모두 같거든요. 모두 같아요. 결국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길이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히 하자면 A에서 B까지 우리가 지하철 올 수 있다. 그때 소문자 A에서 소문자 B 사이에 기차가 올 확률은, 하지만 모두 다 확률값은 M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X, A에서 B 사이에 기차가 올 확률은 전체 면적이에요. 전체 면적은 길이니까 대문자 B에서 대문자 A를 빼고 여기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전체 면적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노란 B급진 면적이 되겠고요. 그거는 소문자 B에서 소문자 A를 뺀 이 길이에다 요 길이를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M. 근데 M하고 M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결국엔요, 전체 길이가 몇 분이에요? 60분 중에서 10분에서 30분이니까 20분이에요. 확률은요 3분의 1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100에서 600 사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100개에서 600개 사이에 균일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이때 문제입니다. 이때 문제 예를 들어서 150개에서 450개 사이가 판매될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Q 판매량이 150에서 450 사이가 될 확률은 전체 길이가 500이고요. 그 중에서 얼마지? 300인가요? 따라서 500분의 300, 60%요. 아마 이거 처음 본 학생들 많을걸요? 균일분포 많을 텐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균일분포는 이꼴 뭐예요? 길이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다이나믹 공원이 100, 그 다음 고정가 9만, 앞에는 똑같네. 연간 판매량이 800에서 1400 사이에 균일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이때 영업이익이 15,000에서 3만 사이일 확률은 제가 아까 봤지만 균일분포 자체의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약간의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문제는 좀 제가 좀 풀어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위에는 오히려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서요.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영업이익이 15,000에서 3만 사이가 될 확률이에요. 풀이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쉽게 해볼게요. 아침에 강의 안 듣는 학생도 있었겠네요. 그죠? 선택법이 다 틀리죠. 민법인 학생 있나요? 없어? 민법이야? 네? 아직 선택을 안 했구나. 다 들어봤나 그러면? 다 들어본 것도 민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세법학 2차 할 때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장단점이 있죠. 근데 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예전에는 행소법이 무조건 행소법이었어요. 왜? 공부할 게 없어서. 내가 교수님 물어봐도 왜 이렇게 강의가 짧아요? 아니 강의할 게 없어요. 했는데 좀 범위가 늘어나고 하도 행소법 몰려가지고요. 막 민법 교수님 막 항의하고 난리 났어요 예전에는. 너무 쉽게 내는 거 아니냐, 너무 차별인지 아니까 민법 교수님들이 강의가 좀 많이 줄으니까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은 예전보다는 그래도 행소법 좀 어려워지고 평균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시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도움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시험 내가 봤을 때 한번 입문과정 들어본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보고 그래 이게 낫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법이 좀 싫어했어요. 상법했는데 어렵더라고. 상법이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공부를 막 계속 그만 안 하다가 혼자 공부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아직도 기억나는 20년 전인데요. 명절 추석에 2월달에 시험이 있는데 추석에 그 대학에서 일주일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특강 들어가지고 강의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안 됐었는데 다른 과목들은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상법만 계속 미루다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5,000에서 3만 1 확률인데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시면 좀 어려운 게 분포는요. 확률 변수는 판매량인데 확률 변수는 판매량인데 우리 구간은요. 뭐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판매량 Q에 대한 분포인데 균일 분포인데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영업이익을요. 뭘로 바꿀 거냐면 바로 Q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좀 공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다시 한번 매출액에서 변동효과 고정가를 빼면 되겠고
손님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공원 이익이라고 불렀었고, 따라서 영업이익은 Q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 마이너스 고정원가예요. 이제 영업이익이 15,000일 때죠. Q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이 우리 문제에서 100원, 그리고 고정원가가 9만 원이네요. 9만 원 됐죠? 그러면 Q가 몇 개예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Q가 1050개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요 영업이익 얼마일 때요? 영업이익 이제는 여기가 3만일 때요. 3만일 때요. 그러면 3만이면 10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Q가 얼마예요? 1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결국에는 우리 분포는 Q 분포예요. 800에서 1400까지 균일 분포를 따르고 그 중에서 우리 문제는 1050에서 그리고 1200 사이가 될 확률을 찾는 거죠. 뭐 정확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저만 할게요. 판매량이 몇 개에서 1050에서 1200 사이가 될 확률은 전체 길이가 600이고요. 600이고 요 길이가 150이니까 확률이 몇 퍼센트? 25%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이 정도 어려운 문제고 이 정도 수준이면 딱 1차 시험 문제예요. 최근에 나온 문제 이거 알고 있으면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이 우리가 수학 통계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했는데 그죠? 봤더니 너무 만만한 것 같아요라는 게 우리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수학 통계 때문에 세무사 시험을 포기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지금 하는 거는 1차뿐만 아니라 2차를 포괄해서요. 2차에서 갑자기 어려운 수학 통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니까 여러분이 수학 혹시 친구한테 나 수학 때문에 떨어져서 그런 말 하긴 좀 곤란할 거예요. 그죠? 떨어졌다면 아마 1차에서는 아마 재무회계 원가 관리 얘기해서 회계학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어느 정도냐면 우리 회계학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 이 회계학이 들어간 시험 중에서 1차 시험 중에서 감정평가서도 있거든요. 감정평가서도 회계학이 1차 과목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그런 말이지만 선택법이야. 그러니까 1차에서만 나오고 2차는 안 나온 그런 과목인데 회계학 때문에 한 50%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재정학 때문에 이렇게 1차 시험에 다 떨어진 거야. 그 정도 회계학이 항상 시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원가관리 회계도 원가관리도 입문과정에서 제가 뭐 쉽게 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했었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약간의 응용 문제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입문과정 마찬가지지만 기본서 할 때도 그 기본적인 틀을 제가 좀 제공할 거예요. 강의할 때마다. 그래서 틀에다가 엮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원가관리회계 입문과정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면 열심히 하고 또 아무튼간 나중에 아마 1차 내중에 할 거잖아요. 정말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수고했습니다.